사실상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데, 검사장들에 대해 사실상의 훈시 성격의 이제 그런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추미애 장관 본인이 어떤 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고 조직 분위기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선거 국면, 총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하면서 민심이 상당히 좀 요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야의 지지도, 정당 지지도, 중도층의 향배 이런 것도 좀 많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총선에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금요일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게 장관이 뭐 검찰총장도 아니고 장관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건 뭐 거의 20년 만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추미애 장관이 등장한 이후에 확실히 좀 여러 가지 뭐 움직임은 좀 열심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평론을 하면 정상 상태를 놓고 평론을 하지, 이례적인 상황을 놓고 그걸 예측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사실상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이제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검사장들에 대해 사실상의 훈시 성격의 이제 그런 회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이 글쎄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가져가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또 한 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이, 진짜 최근에 불거진 울산 뭐 선거 개입 건이나 뭐 공천 관련 건에 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 본인이 어떤 압박을 느끼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조직 분위기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면은 절대 일부 조사에 나오는 것처럼 대권 지지율에서 2위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검찰총장이 대권 순위에 올라가는 것도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어주는 게 추미애 장관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여권에서도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어떤 좀 이 추 장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또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 등장한 이후에 보면은 뭐 공소장,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이것도 지금도 계속해서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고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나 검사장회의 소집한 거나 여러 가지 이른바 지금 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추미애 리스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아니 그 이미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한다는 거는 사실 그게 옳은 방향이라 생각했으면은 이번에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그 철학이 반영됐어야죠. 근데 공수처에는 뭐 검경판에 대해 가지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몰아넣고, 그 안에서 또 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30명밖에 안 된 조직이거든요. 그 안에서 뭘 또 분리할 수 있겠는지,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철학이 없이 이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이 견제를 안 받는다, 수사 기소 독점을 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견제를 받고 있는 게, 기소를 해도 위에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 절차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사해서 거기서 기소하는 사람을 분리하고 하는 것인데, 자, 잘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순번제로 돌아간 사람인데 이번에 누가 걸리나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국민들의 뇌리 속에 영장 발부라는 것은 판사에 따라서도 다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관심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저는요, 그 굉장히 사법체계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 봅니다. 국민들이 벌써 영장이라는 것은 죄의 있고 없음보다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대중적으로 가지게 했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제 검사에 있어서도 이 단계를 여러 개 쌓게 되면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판단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수사 검사에 따라서 기소 검사가 누가 걸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어떤 기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검찰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의구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체계를 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 대한민국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누군가를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굉장한 불명예고요. 네. 인사 고과에도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제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리한 기소보다는 하여튼 합리적인 기소를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점을 들고 나온 거는 이번에도 본인들 정권의 아픈 부분을 너무 찌르고 있다. 이런 것에 항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결국 이제 청와대의 의중이 추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평가가 갈리던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봅니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추 장관을 볼 때 굉장히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통 얘기했기 때문에 외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소신이라면 또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요. 아니면은 또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그러면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게 아니라면 청와대 외압 받았다는 건데 그것도 추 장관의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손해가 클 것 같고요. 네. 저는 굉장히 어떤 어떤 경우든 추 장관은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하는 모양새가 계속 노출되는 것은 일단은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큰 틀에 봐서 여권인데 그 안에서의 어떤 조정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갈등하는 부분은 뭐 국민들로서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여론 흐름도 조금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물음을 이렇게 해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 한국갤럽 조사인데 그게 43%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게 45%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어쨌든 앞선 그런 조사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도층이 조금 더 이른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차피 지금 뭐 노원에서 또 뛰고 있으니까 현장도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느낄 텐데, 이런 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동네에 이제 저희 동네가 그 호남 출신 인구가 42%에 달하는 동네라 가지고 굉장히 42%요? 예. 그 관악구 다음으로 아마 그 호남세가 센 곳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텃밭이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 저 동네 사람들 옆면을 다 아니까 돌아다니 보면은 굉장히 그 몇십 년 동안 민주당 지지해 오신 분들인데 요즘 저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얘기 길게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그 평생 야당을 해오려고 민주당 찍은 거지. 야당하려고 민주당 찍은 거지. 네. 우리가 뭐 사회주의 하려고 찍은 거 아니다. 공산당 하려고 네. 찍은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까지 발언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그런데 제가 뭐 한 분의 말씀 발췌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본인들이 그 야당을 밀어줬던 가치와 지금 집권당이 된 다음에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거는 괴리가 심하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뭐 당연히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 봤을 땐 지금의 일련의 그런 어떤 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는 애초에 그래서 전 여론조사도 약간 좀 이상하긴 했던 게 네. 저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단어 들어봤어도 네.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를 그 여론조사 등장시킨 것도 참 이례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여튼간 그 보통은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 가지고 그리고 뭐 야당에 대해서는 뭐 기껏해야 뭐 견제론 정도 이렇게 나올 뻔한데 야당 심판론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는 거는 네. 프레임이 잡혔던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붙어가지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지고 있다는 거는 네. 저는 굉장한 위기 상황으로 여당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할 말을 하기 시작했고 부산 출신이죠. 예. 네. 뭐 부산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은 뭐 부산 경남 심각하죠. 예. 네. 그리고 여권 이제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수도권에서도 당장 종로에서 뛰는 이낙연 총리도 네. 이제 뭐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서 결국에는 민심을 바로 접하게 되면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바로 접하게 되면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바로 그걸 반영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네. 이낙연 총리도 답답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자기는 종로에서 뛰고 있는데 강서에서 저러고 있고 이러면은 예전에 2016년에 새누리당 후보들 뭐 저 포함해서 다 뛰고 있는데 네. 아니 하루 종일 명함 나눠주고 와도 인사하고 나도 대구에서 보면 무슨 서로 배신자니 진실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 알면은 그냥 진방 논란 사진 찍고 돌고 이러면 힘 빠지죠? 막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보면은. 네.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뭐 근본적인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먹고 사는 문제 역시 그 문제가 잘 풀리면 다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아마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최근 또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뭐 최근 그 터졌던 임민희 교수의 그 칼럼 사태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또 소환되는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잘 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많은 좀 의구심과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뭐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정세균 총리의 그 네. 농담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저는 네. 거기 뭐 정세균 총리님이 당연히 거기에 어떤 악의도 없었다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네, 선의로서 그냥 농담하시다 이렇게 된 거지만은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한 지 이제 뭐 4년 이렇게 됐지만은 네. 그 관습적으로 그 자영업자분들에게 하는 인사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식당 하시는 분에게는 뭐 많이 파십시오 이런 거 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에게는 계약서 많이 쓰시라고 많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도 저는 가가지고 오늘 손님 없어서 편하시겠네요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관습적인 건데 뭐 농담으로라도 그게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특히 정세균 총님도 지역 관리를 잘하셨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악의는 의심하지 않지만은 예. 이게 원래 뭐 약간 그 선거 안 될 때는 뭐에 씌인 것처럼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뭐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네. 노인 폄하 발언 네. 이런 거 나와서 큰 변수가 됐었고 김용림인 씨 그러니까 나왔다가 그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악의가 아니라 선거 때 그렇죠. 나온 실수들은 진짜 뭐 안 되면은 뭐에 씌인 것처럼 실수가 나와요. 그때 저 선거할 때도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안철수를 찍어주세요 이러질 않나. 뭐 본인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안 되는 팀 뭘 씌인 것처럼 안 되는데 약간 요즘 그런 게 보입니다. 50여일 남은 선거 5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민심이 뭐 한 10번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야가 어쨌든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뾰족한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